자, 앞서서 2025학년도 한양대 입학 전형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전형별로는 또 어떠한 평가 방법과 모집 방법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그 지원별, 전형별 지원 자격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확인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전년도까지 한양대 신입학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 자체가 없었는데 올해는 2025학년도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런 추천형 같은 경우에 교과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구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요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교 유형별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특목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유형의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부분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좀 포괄적으로 학교 유형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서류형과 면접형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 자격에 제한 조건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런 기에는 해당되는 지원 자격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그런 기회 전형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원 자격에 제한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도 해당 특기자 전형에 따라서 지원 자격에 거의 제한은 없지만 일부 미술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형 명칭 바뀌었죠. 자,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에서 추천형 전형으로 바뀌었고, 자, 이전 지역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교과 내신 성적 100% 그리고 수능 최저 없이 선발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90%와 정성평가 10%, 자, 이 정성평가 10%는 한양대 입학 전형 기준에 의하면 보통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성취도나 그 다음에 세특 정도까지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합 7등급 정도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필수. 자, 추천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학년 제적 인원수의 11%까지를 추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면접 없이 일괄 전형으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특히나 좀 주목하고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 자, 평가 방식에서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입시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걸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100%와 수능 최저 기준을 일정 정도 섞어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한양대 교과 전형은 특이하게 정성평가 10%를 포함을 시켰다는 거에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되냐? 우선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100% 이외에 여기 한양대와 같이 정성평가 영역으로 서류를 평가하는 학교들이 몇 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한 곳이 바로 고려대 서울 캠퍼스죠.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80%와 그 다음에
서류 2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왔던 게 지금까지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굳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냐? 서울에서는 고려대 이외에 경희대나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학교들,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들 중에서 최상위권 학교인 부산대학 경북대가 이미 전년도에 서류 20%를 평가하겠다라고 입학 전형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대학들에서 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성적만이 아닌 이 서류 반영 비중을 10%든 20%든 30%든 이 비중을 왜 반영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자, 올해 한양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한양대의 첫 번째 변화된 측면들 중에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앞서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죠.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 어디에서? 자연계열에서 요구하던. 어떤 걸 폐지했었죠? 수학,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 선택 또는 과탐 선택, 이런 의무적인 선택 과목들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폐지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자, 이 부분하고 조금 연계해서 얘기하자면, 자, 올해 고3들 말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는 친구들, 그리고 현재 예비 고1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3 친구들, 진짜 이 고등학교 2학년 밑에 있는 친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되죠. 그 교육과정이 뭐였었죠? 바로 고교 학점제였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도 이미 수도 없이 언급을 해놨었고, 이전에도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각 대학들의 입학 전형에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언급했던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것일까?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교과 성적 100%가 아닌, 결론적으로 이 교과 100%에서 벗어나서 교과 비중을 낮추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서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 블로그에서도 밝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내년에 이제 고3이 되어서 치러야 될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또 이 부분에서도 더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들의 진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면 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목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택 과목이 되겠죠. 그게 진로 선택 과목일 수도 있고, 교양 과목일 수도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부합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세요. 자유롭게 그 선택권을 보장해 줄 테니까. 자, 그리고 그 과목들 성적 관리, 그 다음에 세특 관리 잘 해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교과 전형에서도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런 정성평가 영역들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택 과목. 그래서 학생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그 학과에 연계되어 있는 고교 선택 과목, 이거를 잘 선택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과목들의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생기부 세특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는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기부 세특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감안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모집 인원은 지금 총 327명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공학과는 독자적으로 6명을 선발합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공학과는 계약학과로 취업이 거의 100% 보장되어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인원들 11%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나 또는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자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지원 자격을 한번 이제 좀 보자면 결론적으로 2024년 2월 이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라고 했으니까 딱 지원 자격은 어느 학년까지냐? 고3 수험생과 현역들과 재수생까지만 가능하다. 즉 3수생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전형 방법 위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90% 교과 정성평가 10%. 자, 교과 정성평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자연, 인문, 상경 상관없이, 계열 상관없이 국어, 수학, 그냥 수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통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미적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탐이 되든 사탐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개의 과목 중에서 잘 본 과목, 상위 과목 한 과목만 반영을 해서 이 네 개 영역 중에서 세 개 영역의 등급합이 7등급 이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추천형, 학생부 교과에도 추천형, 종합에도 추천형. 자,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흔히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류 100%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 없는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되 대신 전년도와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요것도 좀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필수. 자, 똑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전형과 똑같이 11%까지 추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인원은 총 156명을 모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역시 2024년 2월 이후 또는 2월 이후, 자, 졸업자 포함해서, 자, 졸업 예정자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고3과 재수생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 100%라고 했는데 보통 최근에 대부분의 대학교들 학생부 종합평가의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그리고 인성, 이런 영역들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 그냥 딱 단순하게 잘라서 학업 역량은 이겁니다라고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생각할 때는 단순히 교과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할 거야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신 성적의 흐름, 즉 상향 추세인지 하향 추세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연계 교과들, 즉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수학 또는 물리라고 하는 기본 과목들의 성적과 세특 성취도가 모두 좋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각 교과별 세특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1번부터 4번까지도 이게 전체는 아니고 이 안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생기부 전체에서
창체 활동이라든지 또는 교과 세트 곳곳에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탐구해 왔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평가하겠다라고 그냥 좀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천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의예과를 제외하고 자연, 인문, 상경은 자,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의예과만 예외적으로 3개 영역 등급 합 4등급 이내를 요구한다. 이렇게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특히 한양대가 전통적으로 한양대 의예과가 학생들을 기존까지 모집할 때는 신입학 전형으로 모집할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모집을 해왔었는데, 자, 올해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의예과의 인원 일부를 자, 수능 최저 영역 반영해서 모집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입결 결과로 나올지 좀 주목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마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궁금증 가지실 부분. 자,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다. 자, 이 기준이 교과 전형에 있었던 추천형과 기준이 동일하죠. 자,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과연 교과 전형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입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성적대라는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3합 7등급 정도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삼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던 학교가 이 3합 7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7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려대가 3합 7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또 비슷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고 중앙대 역시 비슷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 고려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와 같이 그 입결 자체가 좀 비슷하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평균 입결들, 교과 전형의 평균 입결들은 뭐 학과마다 편차가 좀 있겠지만 대략 뭐 고려대를 제외하면은 대략 한 1.5에서 한 1.7 또는 1.8 정도 등급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양대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입결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내신 등급이 1.5등급이나 1.7 또는 1.8등급 안에 들어오진 못했어도 한양대를 지원하고 싶었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서류형입니다. 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진행을 하되, 자, 그리고 학생부, 왜 제출 서류 없고 수능 면제, 즉 최저 학력 기준 안 들어간다는 거고요. 면접도 없이 전통적으로 한양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기준 거의 없고, 뭐 기준은 특별한 건 없지만 사실은 평가 영역에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왜? 우리 학생부가 과연 양질의 학생부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 인원은 737명으로 대단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올해 이제 신설된 학생부 종합 면접형입니다. 물론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평가 100%, 그 다음에 학생부에 제출 서류 없고 단계별 전형을 하죠. 그래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범대 신입생을 모집을 할 때는 이 면접형으로 모집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선발 인원이 몇 명이냐,
몇 배수냐? 요것도 이제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 5배수면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로서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보통은 한 3배수 내외를 선발하게 되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5대 1이라고 한다면 지원자 모두가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된다는 거고, 자, 5대 1을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만큼은 거르고 나머지 이 5명까지 해당되는 정원까지 5배수까지만 결론적으로 면접 대상자로 해서 2단계에서 면접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 드린 바 있는 것처럼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생기부를 토대로 생기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심층 면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뭐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면접도 없는데, 다만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지원 자격에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국가보험 대상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 학생은 유형 1, 2가 모두 적용이 돼서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을 이수한 경우, 그리고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한 경우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 또는 이제 그 농촌에 이제 같이 거주하냐 안 하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도 약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원 자격을 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들 해당 지원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자, 재직 기간은 졸업 후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정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90%와 학생부 종합평가 10%. 논술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 종합평가 10%의 비중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수능 면제,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각 대학별로 시행하는 대학들마다 이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양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고사는 계열별로 학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인문은 인문논술, 상경 같은 경우는 인문논술, 수리논술 각각 이렇게 한 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초창기의 논술 전형보다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또 논술 글을 써야 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기자 전형들이 있는데, 여기는 해당되는 학생들이 조금 더 그냥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리테라이류의 그 컨설팅에서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 비중이 워낙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아마 이제 해당되는 학원에서 더 상세한 디테일한 그 지원 요건이나 지원 자격들을 좀 설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좀 빠르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네, 너무 내려갔나 보네요. 네, 이제 정시 전형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정시 전형 쪽으로 한번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정시 전형으로. 자, 한양대 정시 전형은 수능, 자, 가군과 나군에서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자,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 과목 폐지가 됐죠. 이건 수시 전형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연, 인문, 상경,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또한 변경됐다고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 모집 시기가 바뀌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린 적 있었고, 나머지 실기 전형도 한번 밑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 방법 자체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특기자나 또는 실기 전형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다 수능 100%로 거의 대부분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시 과목, 딱 지정 과목 제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전까지는 지원 자체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 즉 한양대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에 등급제를 활용을 하는데, 탐구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활용하는 것처럼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을 치르고 나서 사탐이든 또는 과탐이든 간에 각 과목, 선택 과목마다 같은 등급이어도 표준 점수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택 과목 때문에 유불리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최근에 상당수의 대학이 거의 대부분 다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서 정시 원서 접수 전에 12월 달에 각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은 각각의 계열과 학과들마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참고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고 등급만이 산출이 되죠. 자, 그래서 영어 영역을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영어 영역 관련된 부분에서 1등급 점수를 100점으로 가정을 하고 등급별로 감점제를 적용을 합니다.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가점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양대학교는 감점제를 적용을 해서 등급 간에 따라서 점수 차이를 거의 2점씩으로 거의 균등하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학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편차가 좀 클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2점씩으로 균등, 인문 같은 경우도 균등. 근데 또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편차가 이렇게 좀 크죠. 8점으로 1, 2등급 사이에. 여기 인문 상경 같은 경우는 1, 2등급 사이에 4점,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2점 차이였는데, 또 음악 같은 경우는 8점, 그 다음에 연극 영화 같은 경우는 12점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실제 수능 그 영어 등급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원 다 만점 처리를 해주고, 4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한 등급당 0.1점씩 감점 처리를 합니다. 자, 인문 상경 계열은 1에서 3등급까지는 전원 만점, 그리고 3등급 미만부터 감점 처리를 하게 되죠. 0.1점씩. 예체능 계열은 1에서 8등급까지는 만점, 그 밑에 8등급 미만이라고 하면 9등급밖에 없으니까 0.1점 감점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전공별 실기 내용은 해당되는 학생들이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특별 전형은 역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지원 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들은 수능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
그죠? 그리고 기회균형. 기회균형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정도 아마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도 역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전형들보다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잘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고교 특수교육 대상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 전형에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시 전형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는 방법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종합 평가를 하니까 뭐 요거는 특별하게 뭐 어떤 분야가 더 중요하다 말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생기부 관리가 좀 원활하게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영 방법도 약간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 그다음에 성취도, 핵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니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 추천형에서 아까 정성평가 영역 10%가 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1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 성취평가제 과목, 즉 뭐죠? 교과, 세특과 내신 성적이 나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취평가제 과목, 바로 진로선택 과목 같은 걸 얘기하죠. 내신 등급 없이 A, B, C 이런 식으로 성취도가 반영되는 과목들, 그 과목들을 어떻게 한다? 정성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세특까지도 잘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A, B, C 이 성취도에 해당되는 인원들 비율이 몇 %인지 그 비율 %까지도 아마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될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교과 성적 90%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평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서 정량 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교과 내신 성적은 어떤 과목들이 주로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가 해당 교과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과정이나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전 교과가 거의 대부분 다 주요 교과가 다 반영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입학 요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입학 요강을 제가 블로그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그 패드 위에 입시 요강을 한번 이제 띄워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말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어렵네요. 네, 이렇게 이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매우 어렵고,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매번 이제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신선하게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좀 대화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반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면서 우리 리테라 아이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학생과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상담이나 입시 상담에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리테라 아이디의 문을 언제든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